안녕하세요. 삼사항TV의 김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7강입니다. 네, 제가 계획했던 9강까지 중에서 오늘은 이제 7강. 요번 주면 8, 9강까지 다 맞춰질 것 같아요. 네, 이제 11월 시험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지금 1강부터 제가 오늘 진행하는 7강까지 꾸준히 잘 따라오고 계시다면 하고 있는데 불안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불안한 거지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까지 잘 걸어오고 있다 이렇게 토닥이면서 마음을 좀 단단하게 그쵸? 이렇게 다지게 하신다면 뭐 시험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7강 시간이고요. 신체활동 지원의 마지막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염성 질환, 복지연구, 안전관리. 요렇게 보통 한 4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요령 분석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복지연구 쪽에서 한 문제 정도, 한 문제가 나거나 또는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또 이제 취재원이 또 기분 내키면 2개가 나오기도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감염, 흡인이나 분비물 처리나 여기서 주로 메인에 많이 냈었고요. 이제 가끔 마이너로 감염의 증상 같은 거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화재, 낙상, 지진, 전기사고, 수해, 태풍 뭐 요렇게 종류가 있죠. 골라서 2문제 정도 출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먼저 하고 오늘은 리케바의 문항수가 4개잖아요.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 다음에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까지 해서 토탈한 7문제 정도를 저랑 문제도 풀고 개념 정리도 하면서 그렇게 7강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복지연구에 관한 문제죠. 네, 56번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연구에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네, 일단은 복지연구는 이렇게 표가 있죠. 구입 품목, 대여 품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 표가 있잖아요. 처음에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대여와 구입 품목을 글자로만 썼어요. 글자라고 하는 뭐 이런 거 1번 같은 경우에는 전동 침대, 2번 배외 감지용 매트, 뭐 3번 목욕 리프트 이런 식으로 글자로. 그래서 글자를 써서 섞어서 다른 거 하나를 골라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다가 이제 너무 많이 내니까 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다녀온 데가 뭐냐면 선정시 고려사항, 사용시 주의사항 여기를 또 갔다 온 거예요. 취재원이.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또. 예. 아,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냈나?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를 갖고 도전하시냐면, 여기 도전이래. 뭐를 갖고 출제하냐면, 네, 이렇게, 그치, 출제 예원도 도전이긴 하죠. 그림. 이제 용구를 그림으로 다 바꿔놓고 골라라. 예, 뭐가 더 쉬울까요? 글쎄요, 그림이 쉬우신 분이 있고 글씨가 쉬우신 분이 있는데, 그림을 교과서에서 한번 넘기면서 익혀두셨다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56번 같은 경우에는 딱 찝어주잖아요, 그냥. 구입하는 품목이 뭐냐? 이렇게 골라주잖아요. 이게 오전에는 이렇게 구입을 냈으면 똑같이 오후에는 대여로 할 수 있는 품목을 이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가 이렇게 나면 오후는 이렇게 난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품목에 대한 그림의 사진을 한번 익혀두시는 걸 권장드리는 거고요. 지금 56번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려면 구입품을 구라고 했으니까 얘죠. 얘는 다 대여잖아요. 이거 어떤 품목인지는 아시죠? 모르신다면 돌아가셔야 돼요, 교재로.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실제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했다고 했잖아요. 곧 이것도 10월 말 정도나 내년, 그러니까 올해까지 올 시험에 보시는 분들은 좀 접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내년 시험에 접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저도 제 블로그에다 소개를 할 거거든요. 사이트 주소를요. 제가 만든 거니까. 저는 하나 더 꺼놨어요. 네, 이렇게 안 적어줬어요. 구입도 안 적어줬고 대여도 안 적어줬어요. 그냥 노인장기 요양보험 복지연구의 급여로 다른 품목을 하나 골라라 이렇게 놨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난이도 중이면 저는 난이도 3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일단 이 문제는 5번으로 확인하고 넘어갈 거고요. 자, 제가 일일이 그림으로 여기다 다 올려놓을 수는 없지만요. 네, 글씨는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글씨를 설명할 때 선생님들 머릿속에 품목 그림들이 좀 지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표에 보건복지부가
적어놓은 이 표가 있잖아요. 고시한 거죠, 고시. 그냥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표를 보실 때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해온 게 있어요. 일단은 암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여품으로 외우세요. 개수 작은 걸로. 8개가 12개보단 적잖아요. 얘네들로 외워두시는데 비싸고 그렇죠? 대여품 같은 경우는 비싸고 큰 장비이고 또 만약에 대상자가 돌아가시면 이거를 뭐 어떻게 처리하기 곤란하다. 이런 품목들을 대여품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사항 중에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대여도 되고 구입도 됩니다. 그리고 이 경사로라는 말 하나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거. 실외용이다라는 건 돼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휠체어에 레일을 깔아가지고 자동차에다가 탑승시키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실내용의 경사로는 문턱 경사로예요. 이것도 구분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외용은 대여품, 실내용은 구입품. 이렇게 표를 보시고도 이 표를 보고도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이동욕조가 뭐지? 목욕 리프트는 또 뭐야? 대외 감지기는 뭐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표준 교재로 돌아가셔서 그림을 다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왜? 아까 56번 같은 문제 보셨잖아요. 그거는 품목의 그림을 모르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거든요. 현재 그렇게 내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갈게요. 자, 57번입니다.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번 느린 맥박, 2번 소변량의 증가, 3번 식욕 증가, 4번 둔부 욕창, 5번 소변 색의 변화. 몇 번일까요? 네, 5번입니다. 이거 감염이 발생했을 때 증상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 책의 306페이지에 가면 호흡기계가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요로개가 감염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또 이제 전신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 감염의 증상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앞에 거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알아도 돼요. 요로 감염의 증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그렇죠? 느린 맥박이 아니죠. 맥박이 빈맥 빨라지죠. 분당 100회 이상으로. 소변량의 증가? 소변량의 문제다. 양의 증가다 감소다. 이런 거보다 배뇨통, 빈뇨, 잔뇨, 급박뇨, 양뇨 이런 말 쓸 거예요. 식욕 증가가 아니라 식욕 좋아져. 이거 전신 증상 넘어간 거죠.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등록증하고는. 요거죠. 소변색의 변화 바뀝니다. 악취도 나고요. 요도 분비물도 막 늘어나고요. 이런 것들. 얘는요. 좀 전에 유형 분석한 거 혹시 보셨어요? 마이너. 메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메인에서 지금 돌고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고 돈다. 뭐가 돌고 도는 거냐? 제가 첫 번째 아까 유형 분석에서 감염에서 제일 많이 나는 건 흡인이에요. 흡인 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분비물 처리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너무 많이 내서 뭘로 내지? 이러면 이제 일로 또 돌아와요. 감염의 증상으로. 그러면 지금 제가 문제 풀 때 항상 하죠. 지금 40회 문제에서 요로 감염의 증상을 냈다면, 그러면 41회 문제에서는요, 손 씻기가 나오든 분비물 처리가 나오든 흡인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분비물 처리에서는 뭐를 알고 가야 되는 거냐, 그쵸? 네. 요거만 아시면 되죠. 나머지는 안 읽어도 알아요.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다면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궈라. 왜요? 혈액이나 체액은 따뜻한 물에 담그면 응고돼서 협착, 옷에 달라붙죠? 그러니까 물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 거. 이게 분비물 처리에서는 자칫 모르면 틀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감염의 단골 손님입니다. 흡입물품 관리 정말 많이 내요. 안 나왔어요. 40회. 사실 미래에 낼 것 같기도 하고요. 안 냈으니까 오전 오후 다 뒤져도 없어요. 네, 만약에 오전에 내고 뭐 오후에 안 냈다. 오전에 안 내고 오후에 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빠질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두 개를 다 훑어봐도요. 오전, 오후에는 요로 감염의 증상에 대한 것만 출제를 했지 흡입물품에 관한 내용은 출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말의 문장의 단어를 바꾸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1일 1회 이상. 매번으로 바꾼 오답이에요.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반드시 물에 담가 놓는다는 거.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카테터는 어떻게 씻어요? 비벼 씻죠. 소독한 컵은 냄비 뚜껑을 닫은 채 뚜껑 열고 삶으시면 안 돼요. 소독력 0이에요. 뚜껑을 닫은 채 소독을 하고 다 되고 나셔서도 뚜껑을 닫은 채 물이 따라질 만큼만 살짝 비스듬히 뚜껑을 열고 물을 버리고 건져서 자연 건조. 요런 문장 하나 바뀌시면 단어 하나 바뀌면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카테터와 같은 고무 제품. 얘는 고무죠?
예, 그러니까 햇빛에 말리시면 녹아버리니까 15분 이상 끓였다면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건조하시고요. 반드시 사용하기 직전에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감염은 정리해요. 복지용구는 아까 정리했고요. 그럼 이제 뭘로 가야 돼요? 안전으로 넘어가야 되죠? 안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낙상, 하나는 재해. 지금 40회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낙상에서도 하나, 재해에서 두 개 정도? 이렇게 출제를 했었거든요. 좀 섞어서 내요. 낙상이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요번 40회선 냈어요. 그럼 낙상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된 거냐면, 자, 58번.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의 물기는 그대로 둔다. 2번 조명은 어둡게 한다. 3번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4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놓아둔다. 5번 화장실 입구에 물체를 놓는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죠. 이 낙상의 기입상죄로 어지러울까 봐 자세를 변경하실 때는 천천히 움직여 주셔야 되고요. 물기는 그대로 두시면 안 되죠. 미끄러집니다. 조명은 최대한 밝게. 바닥에 깔개가 이런 거 까면 안 돼요. 미끄럼 방지 매트나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입구에 물체 놓으시면 가시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물건은 치워주시고요. 그러면 이거는 낙상 예방법이잖아요. 낙상의 예방의 주의사항. 낙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낙상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또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40회에서 얘가 났다면 41회에서 낼 거면 그걸 낼 거예요. 왜? 없어요. 예, 여기에 40회 이거만 있지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에 대한 것도 낙상에 대처하는 법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는 그런 거 낼 수 있어서 그쪽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 정리 한번 할게요. 자, 김 교수 가려서 갖고 왔습니다. 네, 위험 요인으로, 신체적인 요인으로 뭐 운동 장애가 있다든지, 네, 그 다음에 빈혈이라든지 시력 저하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어떤 집안 환경적인 거라든지, 외부 환경이라든지, 행동에서는 지나친 음주나 개인의 활동량이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교과서에 요거 위에 330페이지에 유발 요인에 보행 장애가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요. 4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해요. 시력이 떨어졌어요. 집안이 어지러워져.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전부 다 위험 요인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낙상이 되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이것도 있죠. 예, 낙상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함부로 스스로 일어나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왜 2차 낙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그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네, 재해로 넘어가죠. 네, 59번.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해안가의 선박은 풀어둔다. 2번 라디오나 TV는 꺼둔다. 3번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는 치운다. 4번 논둑이나 물고의 점검을 위해 외출을 한다. 5번 자동차의 연료는 미리 비워둔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이거 태풍 예방법이죠. 네, 대비, 태풍에 대한 거. 혹시 제 파트 뭐뭐 있는지 아시나요? 화재, 그쵸? 그 다음에 수해, 태풍, 지진, 정전, 전기사고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40회에서는 화재에서도 하나가 났고요. 태풍에서도 하나가 났고, 그러니까 오전인가 하나에는 이 태풍에 관한 것만 하나를 출제했고요. 오후에서는 태풍하고 네, 화재하고 또 두 개를 냈어요. 네,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를 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가지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자, 일단은 태풍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선박은 네, 풀어두면 안 되죠. 묶어둬야죠. 풀어두면 다 날아가요. 라디오나 TV는 꺼두는 게 아니라 켜두셔야죠. 상황이 어떤 건지 확인해야 되니까. 논둑이나 물고의 점검을 외출하시면 안 돼요. 미리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자동차 연료는 비워두면 큰일 납니다. 미리 채워둬야 돼요. 상수도의 공급 중단에 대비해서 역시 미리 물도 받아두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게 별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의외로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왜 어려울까요? 내용을 교재 내용 꼼꼼히 읽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럼 이제 태풍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태풍이 아닌 다른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냈으니까 다른 거에 낼 수 있죠. 가지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요. 자, 화제는요, 제가 뭐 대표로 이런 거는 따로 안 가고 그림 위주로 좀 갖고 왔어요.
이것도 참 많이 냈던 거예요. 소화기 사용법.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출제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또 나올 수 있어요. 안전핀 뽑고 노즐 잡고 불 쪽을 향해 손잡이 움켜쥐고 분말. 예, 고루 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피할 때, 그쵸. 멈춰서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멈춰서 눈과 코에 입은 꼭 보호하시고 엎드린 상태에서 굴러라. 이런 것들 그림에 있던 내용들이죠. 이런 거 한번 잘 꼼꼼히 다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그림이 끝이 아닙니다. 비상구를 활용하고 왕관기를 활용하고 경량칸막이를 활용하고 실내 대피 공간을 활용하고 네, 그 다음에 대피를 하실 때 손수건이나 옷등으로 코와 입 이거는 기도 화상, 질식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왜냐하면 뜨거운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요.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고 한 방향으로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한다. 예, 이런 내용들 화제에서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진 갖고 왔어요. 흔들리는 동안에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시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시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는 차단하시고 반드시 문은 열어서 출구를 확보해 두셔야지만 대피할 때 만약을 대비해서 예, 철문이 우그러들면 나갈 수가 없죠. 이런 거 지진에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엘리베이터는 밖으로 나오실 때 쓰시면 안 되죠. 사용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지진에서는 머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건물 밖에서 이렇게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반드시 보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떨어지는 물건을 유의하면서 운동장이나 공원 이런 데는 예, 지진이 나서 쓰러질 것이 없는 빈 공터, 가장 안전한 대피 장소인 거죠. 그리고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방송은 틀어두셔서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정전이요. 정전에 대비해서 손전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한 번에 많이 사용한 화재의 원인이 되니까 별도의 전용 콘센트 사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누전 차단기 이상 유무 확인하시고 냉동식품은 반드시 점검해 주셔야 되죠. 냄새나 색이 변했거나 이런 건 다 폐기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전기사고. 네, 즉시 사용 중단. 네, 짜릿한 느낌, 찌릿한 느낌, 소음, 타는 듯한. 그 다음에 여러 개 꽂지 않으시고. 자, 의료용은 접종 3핀 플러그. 수업 시간에 아마 하셨을 거예요. 작은 전류로도 기계가 돌아가실 수 있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에 전기 쇼크를 입었다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기가 옮겨가니까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고 막 손을 먼저 떼는 게 아니라 전류 차단하시고 그 다음에 대상자한테 가서 네, 제거를 시켜주시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일상생활로요. 자, 일상생활은 파트에 비해서, 파트 양에 비해서 그렇게 문제 출제가 많이 안 돼요. 옛날보다 문항수가 좀 약간 줄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물론 돌아가면서 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일상생활이나 개인활동 지원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일단 원칙을 빼자면요. 크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가 하나,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세 번째. 여기서 문제 내는 거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식사와 관련된 어떤 준비 과정이나 식기 위생 관리나 또는 이렇게 질환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식사하나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의복이나 침상청결 세탁 관리, 세탁에 관련된 문제를 또 하나가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대행이 나든 동행이 나든 요거에다가 이제 주거환경 있죠. 주거환경, 환경관리법. 네, 요런 문제 정도를 한 문제, 뭐 또 많이 나오면 두 문제, 뭐 요렇게 출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 한 세네 문제 정도가 지금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40회에서는 어떤 영역에서 문제를 내는지 같이 볼게요. 네, 제가 갖고 왔죠. 이렇게 세 문제. 네, 식사 주요 질환. 이 기억나세요?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삼킴장애, 식기장애, 골다공증, 변비 뭐 이런 대상자. 예, 그다음에 세탁. 이거 참 많이 세탁은 이런 거 많이 냈어요. 애벌 빨래, 삶는 방법, 건조 방법. 예. 요런 외출 동행 일상 뭐 요런 데가 주로 메인 유형이고요. 여기가 좀 마이너 유형. 그러면 40회 기출은 메인에서 냈는지 마이너에서 냈는지 한번 볼까요? 자, 60번입니다. 변비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옳은 것은 1번 칼슘 보충제는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된다. 2번 도정을 많이 거친 곡류를 먹게 한다. 3번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 섭취를 늘린다. 4번 강낭콩, 배추, 자두를 섭취하게 한다. 5번 물의 섭취는 제한하고 식이섬유소 섭취만 늘린다. 몇 번일까요? 네, 4번이죠. 네, 지금 질환을 가진 대상자 중에서 변비 대상자에 대한 문제를 냈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칼슘 보충제가 어디 있나요?
예, 교재 꼼꼼히 안 보시면 잘 모르십니다. 366페이지 참고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식품으로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할 때보다 변비에 좀 더 쉽게 잘 생겨요, 변비가. 왜냐면 이게 식품이 그러니까 음식물보다 보충제가 좀 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칼슘 보충제는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변비를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식이섬유나 물을 더 충분히 마셔야 되죠. 이번 거 도정을 많이 고쳤다면 많이 깎아낸 거니까 이거는 저자는식이잖아요. 이런 거 먹으시면 장의 껍데기가 안 들어가서 변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심해지겠죠. 과일 통조림 대신에 생과일을 많이 드셔야 되고 변비에 좋은 식품, 완화되는 식품 종류 엄청 많습니다. 곡류부터 시작해서 견과류까지 교재에 한 10개 도 넘어야 한 20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한 3개 정도 뽑은 거고요. 물의 섭취는 제한하지만 안 되죠. 식이섬유소도 늘려주는 건 맞지만 두 개가 같이. 예, 그래서 지금 6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이 정답인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변비에 대한 것만 나왔지 나머지 질환도 또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질환이?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당뇨 있죠, 당뇨. 단순 당질은 피하시고 복합 당질을 섭취하세요. 예, 그래서 이게 다 그 얘기잖아요. 흰밥보다는 잡곡밥,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이나 생채소, 그 다음에 혈당 지수가 높은 건 피하시고 기름에 튀거나 볶은 걸 자주 하지 않고 구이나 찌는 방법 쓰시고 네, 닭고기는 껍질 벗기고 닭고기 껍질에 기름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 글씨 잘 안 보여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그 혈당 지수 높은 거 낮은 거 그거 한번 볼게요. 혈당 지수가 무엇이냐? 포도당 100을 기준으로 혈당이 빠르게 올리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높은 음식이 있고 낮은 음식이 있어요. 이거 막 다 섞어놓고요. 숫자 당연히 빼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고르십시오. 낮은 음식을 고르십시오. 이렇게 문제 낼 수 있거든요. 또는 뭐 당뇨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먹으면 좋은 음식, 먹으면 좀 안 좋은 음식, 뭐 이런 거 섞어놓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고요. 그러면 혈당지수 높은 것과 낮은 거 섞어놓고 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이 당뇨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은 고혈압 같은 경우. 고혈압은 칼륨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상식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칼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식이 아니에요. 의학 지식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칼륨이라고 하는 것이 소금의 나트륨 배설을 빨리 도와주기 때문에 통밀이나 통곡식, 고구마, 바나나, 오렌지, 시금치, 버섯, 우유 이런 데 칼슘이 많이 있어서 고혈압 환자들은 이런 음식을 추천한다는 거죠.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칼슘 많이 먹어라. 압니다. 뭐가 우리가 교재에서 기억해야 되냐면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 카페인이나 탄산음료는 체내의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섭취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요걸 의학에서 지식이 도하기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다음은 식기장애와 삼킴장애를 가졌을 때 물에 말아서 드시면 안 되고 잘게 잘라주셔야 되고 과육도 잘게 자르거나 숟가락으로 긁어서 왜 덩어리가 있으면 이게 삼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씹을 때도 씹어서 드셔야 되는데 안 씹고 덩어리를 꿀딱 먹으면 꿀딱 먹으면 목에 걸려서 지식이나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턱은 몸쪽으로 당겨주셔서 지식 잘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이거 유제품류는 마시는 형태보다는 떠먹는 거. 우리 사례 예방에서 했었어요. 물기가 농도가 진할수록 물기가 적고 농도가 진한 걸수록 사례가 덜 걸린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정도는 똑바로 앉아 식사합니다. 요거가 식기장애, 삼킴장애. 변비에 대해서 냈지만 변비 아닌 이렇게 다른 질환에서도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얘도 같이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61번입니다. 제가 대상자의 친구류와 선택 시 고려사항을 옳게 연결한 것은? 네. 1번, 이불 같은 경우에는 무겁고 따뜻한 거. 2번, 매트리스는 푹신하고 습기 흡수하는 거. 3번, 시트는 재봉선이 있는 거. 4번, 베개 커버는 거칠고 모직류로 된 거. 5번, 베개는 메밀 껍질이나 종자로 된 거. 어떤 걸까요? 네, 세탁에서는 이제 세탁 방법에 대해서 물었던 게 아니라 요거 이제 선택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바르게 된 거를 골라야 했으니까 5번이 맞고요. 이불은 따뜻한 건 맞아요.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워야 되죠.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가 틀렸을까요? 너무 푹신하면 자세 나빠져요. 그래서 약간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조금 있어야 되고 습기는 흡수하면 안 되죠. 배출하셔야 되죠. 시트 같은 경우에 재봉선이 있으면 욕창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고 베개 커버 같은 경우에는 모직님보다는 면재질의 제품을
권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말고 네, 이렇게 세탁과 연관돼서 침구류와 관련돼서 여기서 이 문제를 냈다면 안 났던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애벌 빨래라든지 건조 기호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자,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애벌 빨래. 이것도 암기 안 하시면 좀 풀기 어려워요. 애벌 빨래. 이거 외우셔야 되거든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 땀 같은 경우에는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를 1대1. 립스틱은 클렌징 폼이나 아세톤. 파운데이션 알코올, 튀김기름은 주방용 세제. 우리 아까 혈액이나 책은 찬물로 닦고 더물린 거라. 요런 애들 있어요. 짝꿍들. 요거 아직 암기 안 하셨다면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벌 빨래에서 이런 문제 출제되면 이거 못 외우고 있으면 정답 찾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다음은 세탁기호죠. 정말 많이 되는 거. 사실 40회도 냈었어요. 네, 건조가 아니라 다리미. 다리미 기호 그려놓고 네, 이거 맞는 설명을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 냈을 때 이게 40회에서 나왔거든요. 제가 문제를 안 가져온 것 뿐이지만 네, 그러면 건조 표시도 출제가 많이 되니까 네, 이렇게 햇볕에서 건조하는 건 흰색 면직물이고 그 다음에 합성섬유나 색상이나 무늬가 있는 것은 햇볕에서 마르면 색이 변색되니까 반드시 그늘에서 건조되는 거가 맞는 거고요. 니트류나 스웨터 같은 경우에는 채반에 펴서 옷걸이에 걸어서 넣으면 이거 막 늘어나죠.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지퍼를 열고 뒤집어서 건조합니다. 요런 4개 중에 하나 갖다가 그려놓고 이와 같은 건조 표시로 건조할 수 있는 의류를 골라보십시오. 많이 내고 있고요. 아직도 끊임없이 나고 있어요. 요거 같이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예요. 재가 대상자와 병원 진료를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외출에 필요한 장비는 센터에서 점검한다. 2번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3번 도보 시 보폭을 크게 한다. 4번 택시로 이동하는 경우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5번 동행 결과에 불만족해 하는 경우는 대상자가 스스로 처리하게 한다.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오전에 동행 문제였고요. 오후에는 대행 문제였어요. 둘 중에 하나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자, 그러면 지금 60여 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필요한 장비 센터에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요양보 선생님이 점검하셔야죠. 2번은 맞고요. 보폭 크게 하시면 넘어져요. 보폭 작게. 택시로 이동하는 게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하시면 안 되죠. 운전자 뒷자리에 대상자 앉고 대상자 옆에 요양보호사. 네, 5번 같은 경우에 불만족해요? 대상자가 처리하면 안 되죠. 이거 불만족 여부는 확인하셔서 서비스를 제공하셨던 요양보호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를 이제 다시 점검하시고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동행에선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까 유형 분석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동행하고 대행 다음에 하나 있었죠. 환경에 관한 거. 네, 지금 40회에서 오전 오후 동행 하나 대행 하나 냈으니까 빠져있는 게 가사 맨 마지막에 나오는 환경관리법이에요. 여기도 꼼꼼히 잘 안 보시면 네, 문항에서 오답 잘 못 골라내세요. 이렇게 안전을 주거 환경을 조성하실 때 현관 같은 경우에는 발 밑을 비출 수 있게 예, 조명을 좀 설치해 주셔야 되고 문고리는 열고 닫기가 용이한 막대형, 그 둥근 모양이 아니라 막대형. 그다음에 현관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게 의자 같은 거 놓아둬서 의자에 앉아서 신발 신고 벗을 수 있게 이런 환경이 안전한 환경이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응급 호출기와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대상자 방은 되도록이면 남향이나 남동향, 화장실이나 욕실은 최대한 가깝게. 자, 부엌과 식당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가 앉아도 이용할 수 있게 높이는 앉은 키와 휠체어의 높이를 고려하셔서 이제 바람직한 식탁은 좀 다리 간격이 넓은 걸 선택하셔야 휠체어가 바로 들어가서 네, 이렇게 또 휠체어에서 식탁 의자로 옮기고 이런 과정을 다 빼는 거죠. 그리고 높이는 앉아서 다리를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정도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하실 때 이것도 많이 나죠. 환기는 간접 환기. 실내 온도는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 습도는 당연히 40에서 60%. 채광은 자연 채광. 대신에 네, 씻는 데서 도움이 되지만 적절히 그쵸? 예, 왜 너무 눈부시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커튼이나 이런 걸로 좀 예, 밝기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조명은 배설물을 치울 때 배설물 확인이 쉬운 직접 조명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환경 조성법까지 같이 살펴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안 나왔기 때문에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같은 말로 정리합니다. 지금 중간에 한 20분 정도 넘어가서 뭐가 조금 매끄럽지 않게 지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중간에 뭐 버튼을 잘못 눌려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잘라서 다시 붙이기를 해서 편집을 할 거거든요. 좀 양해를 구해 볼게요. 왜냐면 가끔 녹음하다가 실수하기도 해요. 다시 찍기가 어려울 때는 중간에 잘라서 이어 붙이기를 하는데 네, 한 20분 정도 19분에서 고기 사이에서 조금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먼저 안내 드리고요. 자, 똑같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의 그릇을 키워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푸시면서 제가 기존에 40에서 나왔다면 41에 나오지 않을 만한 거 한번 개념 정리를 이어서 했거든요. 지금 다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합치기를 하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나머지 2강, 8강, 9강이 남아있고요. 요번 주에 2개 다 해서 마무리 짓고 이제 시험 일주일 앞두고 전체 특강을 한번 유튜브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결정이 되면 네, 블로그를 통해서 공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아직 2강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완강 한번 해봅시다. 완강을 하면 느낌이 달라요. 사실 제가 지금 1강부터 계속 이 조회수 유튜브 영상 기록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있는데요. 예,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왜, 점점 줄거든요. 예, 뭔가가 하나를 마무리해보는 사람과 마무리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지금 한참 힘들 때예요. 왜, 9강까지 가는 데서 7강이니까, 시작해서 10명이 시작하면 중간 되면 네, 한 5명 살아남고요. 끝까지 가면 남는 자가 한 2명 정도, 아니면 3명, 10명 기준에 했을 때요. 그 2~3명 안에 들어가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 교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8강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